여러분 안녕. 1학년 회계원리 1, 2, 3, 4반 5, 6, 7, 8, 5, 6, 7반 친구들 개학은 했는데 힘이 없어요. 2학기는 아니고 1학기가 8월 말인 거 알죠? 근데 우리는 지난 방학 전에 1학기 할 부분 마무리했으니 이제 2학기를 갈 거예요. 여러분이 이번 주는 등교하는 주잖아. 그런데 이렇게 다시 또 서서 녹화하게 될 줄이야. 그놈의 사랑제일교회 아니야, 특정 종교를 이야기하는 건 아니고요. 어쨌든 힘이 빠져요. 여러분 안전하게 집에서 코인 노래방 가지 말고 커피숍 가지 말고 집에서 학습 열심히 하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은 둘째 시간이죠. 첫 번째 시간은 선생님이 이런 과제를 줬었어요. 개학하자마자 바로 온라인으로 바뀌어서 여러분도 수업하기 힘들 것 같아서 이런 퍼즐을 하나 줬죠. 거기 써 있는 것 중에 개정 과목을 찾는 거였어요. 18개인가 19개가 있는 건데 잘 찾아서 제출했는지 모르겠어요. 그 제출할 걸 제발 놔뒀다가 일주일 있다 하지 말고 거기 써 있는 것처럼 수업 시간에 바로 찾아서 바로 제출해 주세요. 그래야 선생님도 확인도 하고 그러겠지, 그지? 힘은 빠지지만 힘내봅시다. 자, 이번은 그래서 두 번째 차시, 1학년 회계원리 두 번째 차시 32차시가 되겠습니다. 32차시는 자산의 분류를 공부할 거예요. 갑자기 지금 자산 분류 그림이 어딘지 모를 것 같아서 1학기 때 했던 것 중에 수행평가 이야기 좀 하고 1학기 정리 살짝 하고 그 다음에 오늘 나갈 진도 오늘은 이렇게 진행할까 하는데 목표는 20분 내에 끝내고 싶은데 가능할지 모르겠네. 머리도 잘랐는데 머리도 못 자르고 이게 뭐고 진짜. 혹시 이 수업을 부모님이 듣고 있는 친구들도 있는 것 같은데 대신 수업을 해주시나 봐요. 부모님 그러시면 안 됩니다. 애들한테 넘겨주세요. 창피해요. 네. 자, 먼저 첫 번째 수행평가 공지입니다. 이거 기억해요, 여러분? 수행평가 공지가 여름 방학 숙제란에 이미 공지되었어요. 여름방학 숙제 낸 게 아니라 2학기 때 낼 수행평가를 여름방학 용지에 미리 적어서 줬다라고 이야기했죠. 그리고 이 시간을 빌어서 이제 수행평가를 정식으로 공지하겠습니다. 그 전에 여러분이 알아야 될 게 있는데 저 앞에 컴퓨터 한번 볼까요? 2학기는 회계원리가 계획상 이렇게 돼 있어요. 근데 이건 코로나가 적용되지 않는 계획표라 1학기 때처럼 바뀔 수도 있어요. 1학기 때는 중간고사, 기말고사의 선원수령, 그러니까 서수령 문제가 있고 수행평가가 2개 있었는데 코로나 때문에 수행평가 1개만 했죠? 서수령 없었죠? 이렇게 해서 비율이 조정됐었어요. 지금은 아직 지침이 없어서 일단 계획표는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게 바뀔 수 있다는 거 이해하셔야 돼요. 중간고사 100점으로 해서 단답형 70점, 논수령, 그러니까 서수령 30점, 그 다음에 기말고사도 객관식 70점, 서수령 30점 이렇게 해서 100점 100점이고요. 수행평가도 100점인데 15% 해서 두 가지가 들어가요. 그러면 총 30%나 되니까 수행평가 비중이 많죠? 근데 1학기 때는 10%밖에 안 했어. 이번에 또 바뀔 수 있으니까 일단은 이 규정대로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중간고사 치고 기말고사 치고 수행평가 2개 한다는 거. 자, 그러면 수행평가가 2개죠. 과제평가와 분계점표. 이 중에 수행평가 중에 2개가 있는데 여름방학 숙제로 첫 번째 내줬던 게 이게 바로 과제평가였어요. 여름방학 숙제가 아니라 여름방학 때 공지한 거죠. 두 번째는 분계점표예요. 요거 다시 안내해 줄게요. 여름방학 과제 때 알려줬었던 과제평가는 보고서를 작성하는 거였지. 보고서 2가지가 있었어요. A4지 한 면이라고 냈었던 10자말 풀이, 그 다음에 분식회계 조사. 기억해요? 친구들이 막 개학할 때 다 돼서 구글에 해봤더니 뭐 파일이 안 열려요 이렇게 하는 친구들 되게 많았어요. 근데 그거 왜 안 열리냐 하면 한글 문서로 만들어서 거기서 바로 열리지 않아요. 컴퓨터에서 다운받아서 압축을 풀고 그 다음에 한글 문서 작성해서 내면 돼요. 집에 한글 문서가 없다는 친구들은 뭐 손으로 작성해도 되겠지만 웬만하면 컴퓨터로 작성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분식회계 조사에서 기억하나요? 분식회계를 조사하는데 분식회계가 뭔지 첫 번째 뜻 쓰는 거 4분의 1, 그 다음에 분식회계 사례, 기사를 출처를 밝히면서 공부하는 거 4분의 2, 그 다음 마지막 그 분식회계를 봤을 때의 나의 생각
또 내가 회사에서 분식회계를 강요받았을 때의 나의 대처 뭐 이런 것들 해가지고 A4지 한 면에 작성해 달라고 했어요. 맞죠? 그 다음 십자말풀이는 이렇게 되어 있는 한 면의 양식에 칸이 있었죠? 그 칸에 가로 퀴즈 5개, 세로 퀴즈 5개 해서 계정과목을 묻는 거 5개, 분결을 해서 계정과목 묻는 거 5개 해서 십자말풀이를 만들어서 제출하면 되겠어요. 지금은 이제 여름방학 숙제가 아니라 2학기 수행평가 과제물로 정식으로 공지하는 겁니다. 그리고 기한 많이 있어요. 방학 때 안 했어도 여러분이 등교할 때 와서 제출하면 될 거니까 그 시간 동안 요 과제 2개 완성하시기 바래요. 몇몇 반은 이번 주에 어떤 반은 수업이 3시간 들고 어떤 반은 2시간 든 반이 있어요. 3시간 든 반은 1시간을 이걸로 공지해뒀으니까 수업 진도가 그렇게 된다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요게 수행평가 15% 들어가는 과제평가고요. 분계전표는 학교 와서 이제 수업을 하게 됐을 때 중간고사나 기말고사 시험 치기 직전에 그동안 했었던 거 잘했는가? 전표니까 분계 문제, 간단한 테스트 현장에서 수업 중에 테스트 하는 걸로 분계전표 점수가 15점, 15%가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과제평가 여름방학 때 내줬던 거, 그 다음에 분계전표 내줬던 거 이렇게가 수행평가예요.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난 분명히 2학기 때 2학기 과제로 공지했습니다. 기억하세요. 자, 첫 번째 수행평가 공지는 이렇게 끝. 아, 칠판도 오랜만이다, 그지? 두 번째, 1학기 때 우리가 뭐 배웠는지 한번 기억해 볼까? 이거 너무 길게 하면 재미없으니까 정말 짧게 할게. 우리 1학기 때 이거 배웠잖아. 회계가 뭔지. 회계가 뭐였지? 회사에서 동계산하는 거. 살 붙여볼게. 회사에서 장사를 하면 일정한 회계 기준에 맞춰서 기록계산 정리, 복식부기로 해가지고 유용한 정보, 재무제표 만들죠. 손익계산서, 재무상태표 그거 만들어서 요까지가 부기였어. 이걸 여러 정보 이용자들이, 기업 내부 이용자, 외부 이용자들이 합리적인 의사 판단, 투자할까 말까, 뭐 돈을 빌려줄까 말까, 세금을 얼마 매길까 이런 걸 결정하는 게 회계였어요. 기억하나요? 다시 정리해볼까? 회사에서 거래가 발생한 걸 잘 동계산해서 얼마 벌었는지 얼마 가지고 있는지 재무상태와 경영성과를 밝혀서 여러 정보 이용자들이 합리적인 의사 판단을 할 수 있게 해주는 것이 회계였지. 그러면 회계의 뜻이 그거였고 회계의 목적은 뭐였냐 하면 동계산 잘 해가지고 마지막에 이 회사가 돈을 얼마나 벌었는지 얼마나 가지고 있는지 그거 2개 알고 싶은 거였어요. 그죠? 얼마나 벌었는지를 알고 싶으면 손익계산서, 비용과 수익, 그 다음에 얼마나 돈을 가지고 있는지 재무상태 알려 그러면 재무상태표, 자산, 부채, 자본 이거 만드는 게 목적이었잖아. 기억하니? 회사에서 장사한 거 가지고 잘 동계산해가지고 손익계산서와 재무상태표 만드는 게 마지막 목적이었어요. 이것까지 만들면 되는 거잖아. 그거 하기 위해서 우리가 어떤 걸 배웠었는지를 처음부터 한번 가봐야 되겠다. 그지? 이게 회계 순환이라고 한 거야. 회계 처음부터 끝까지 아주 간단하게 배웠어. 제일 먼저 이거 배웠어. 거래가 발생해야 되죠. 장사를 해야 되는 거지. 장사, 회계상의 거래가 발생해야 돼. 모든 회계상의 거래는 2가지 모습이 있으니까 차변, 대변 2가지 다 적는 복식부기로 분계를 하죠. 분계장에 분계를 했어. 아니, 거래가 발생하면 분계장에 차변, 대변 나누어서 분계를 했어. 그러면 누가 봐도 알 수 있게 분계를 하고 나면 날짜별로 거래는 잘 알 수 있는데 각 계정별로 증가 감소를 알고 싶어서 계정별로 알고 싶어가지고 다른 장부에 하나 더 옮겨다 적지. 총계정 원장. 맞나요? 분계장에서 총계정 원장으로 옮겨 적는 걸 전기라고 했어요. 전기. 얘는 각 계정별로 자산은 여기에 증가, 여기에 감소. 부채는 여기에 증가, 여기에 감소. 이런 식으로 자산, 부채, 자본, 수익 계정들을 계정별로 모읍하는 거. 분계장은 날짜별로 거래를 적는 거. 원장은 계정별로 적는 거. 그럼 이 중요한 장부인 분계장에서 원장에 잘 옮겨 적었는지 검사하는 표가 있었네. 검사하는 표. 그 검사하는 표가 뭐였더라? 계산한 걸 시험 쳐본다고 해서 시산표라고 했죠. 시산표. 합계 시산표, 잔액 시산표, 합계 잔액 시산표. 그게 시산표를 계정 까먹기로 해서 차변과 대변 금액이 똑같으면 잘했다 하는 거였죠. 자, 이게 평소에 하는 일이야. 거래가 발생하면 분계하고 원장에다 옮겨 적은 다음에 중간에 한 번씩 검사하는 거.
그리고 마지막에 재무제표를 만들기 위해서 연말에 총 정리해보는 표가 필요했지. 총 정리해보는 표. 그게 뭐였지? 정산표. 정리해본다 해서 정산표라고 했죠. 정산표는 시산표 중에 잔액시산표를 가져와서 그거 중에 손익계산서는 어떻게 나올지, 재무상태표는 어떻게 나올지 미리 만들어 보는 게 정산표였어요. 자, 그럼 표로서 당기순이익을 계산해냈어. 그러고 나서 뭘 했었냐? 저기 있었던 분계장하고 원장을 마감하는 장부 마감을 했어요. 장부 마감. 장부 마감은 지금 자세하게 설명하지 않게 장부 마감이 두 개인데 첫 번째는 분계장을 먼저 마감하고 두 번째는 총계적 원장을 마감하는 거였어. 분계장은 대체 분계로 마감했었고 총계적 원장은 영미식으로 차기 2월, 전기 2월 하면서 마무리했던 거예요. 잘 기억 안 나죠? 왜냐하면 여기까지는 시험 범위 들어갔었고 여기는 시험 범위 들어가지 않고 쌤이 영상 올렸으니까. 하지만 2학기에 있을 경시대회, 교내 경시대회에서는 이 장부 마감부터 끝까지가 다 시험 범위라고 했죠. 장부 마감을 끝냈죠. 그러면 그걸 잘 했는지 다시 검사하는 2월 시산표를 만들어 봐요. 그래서 이상이 없다라고 하면 이 2월 시산표를 가지고 재무상태표를 만들고 장부 마감하고 정산표에 있는 손익계산서를 가지고 손익계산서를 만들면 끝나는 거였어요. 1학기 때 우리가 배웠던 게 뭐냐면 회계 처음부터 끝까지를 다 배운 거야. 회사에서 일어난 장사 가지고 분계장 만들고 원장 만들고 검사하고 정리하고 장부 마감해서 얼마 재무상태가 얼마인지 얼마 벌었는지 경영성과와 재무상태표 만드는 것 이거 두 개 만드는 것까지 했으니까 회계 처음부터 끝까지 1학기에 다 배운 거죠. 이렇게 끝. 그런데 그럼 2학기 때 회계 뭐 배웠느냐? 다 배웠는데 이런 거라고 생각하라 그랬지. 지금은 아주 간단하게 처음부터 끝까지 봤으니까 이제 자세하게 배우는 거야. 근데 자세하게 배울 때 어디 부분을 자세하게 배우면 되느냐 하면 이 부분이에요. 잘 생각해봐 얘들아. 거래를 차변 대변으로 잘 나누어서 분개만 하면 그 다음부터는 좀 기계적으로 되잖아. 공식적으로. 실제로 회계 프로그램에서도 여러분이 일어난 거래나 영수증 같은 걸 보고 분개만 해서 집어넣으면 그 다음엔 컴퓨터가 두두둑 해서 원장 만들고 시산표 만들고 정산표 만들어서 저 재무제표 다 만들어내요. 그러니까 우리는 거래를 분개할 수 있는 것만 연습하면 되는 거죠. 그러니까 모든 거래를 분개할 수 있게만 연습하면 되는 거니까 2학기 때는 그것만 할 거예요. 그러면 2학기 때 그거 하려고 그러면 분개를 어떻게 하느냐 이 연습만 계속하면 되겠네. 그러면 세상에 있는 모든 거래를 다 분개해 보려고 그러면 너무 광범위하잖아. 그래서 어떤 방법을 생각했느냐? 거래를 분개 만들려고 그러면 뭐가 나타나니? 우리가 지난번 퍼즐에도 배우고 수행평가에서도 배우고 지난 시간에 퍼즐에서 찾으라고 했던 계정 과목이 나오지 얘들아. 그렇지 않니? 계정 과목 금액 나오잖아. 그러니까 이 계정 과목이 언제 쓰이는지를 다 배우면 그러면 거래를 분개하는 걸 다 배우는 게 되잖아. 그래서 앞으로 우리가 이 계정 과목을 다 배우는 거예요. 그래서 1학기 회계순환이 끝났으니까 2학기 진도는 계정 과목만 배워나가면 되겠어요. 거래를 분개하는 것만 배워나가는 게 2학기 내용이 되겠습니다. 칠판에 떨어졌는데 쌤이 말했던 내용은 여기 있겠죠. 저기 시산표 한번 가볼래? 시산표가 중요한 게 아니라 회계순환 쌤이 날렸었지만 여러분 가지고 있던 시산표 프린트에 잘 돼 있죠. 거래가 발생하면 분계장에 분개하고 원장에 전개하고 시산표로 검사하고 정산표에 정리한 다음에 장부 마감 2월 시산표 만들어서 최종 목적 이것만 하면 되는 거였지. 우리가 2학기 때 뭐 배운다고? 요 거래를 분개할 수 있느냐 이것만 하면 된다 그랬죠. 그러니까 분개만 하면 연습하면 되는 거야. 모든 거래를 다 분개할 수 없으니 뭘 가지고 하느냐? 우리 여기서 계정 과목 배웠던 게 어디 있더라? 아이고 쌤이 화면을 넣어놨는데 바뀌었네. 우리 예전에 계정 과목 총 배우려고 선생님이 계정 과목 풀 버전 알려줬던 거 기억하니? 그 계정 과목 풀 버전을 한번 볼까요? 어머 이거 아니야. 뭐 그럴 수도 있지. 다시 찾아볼게. 재무상태와 경영성과니까 여기 있었던가? 자 여기 있네. 여기 봐보자. 자산, 부채, 자본. 그러니까
계정 과목을 다 공부하려면 여기 있었던 얘네들이 자산 계정 과목이었던 거 기억하니? 이 계정 과목을 우리가 계정 과목 이름만 배웠지만 얘 회계 처리할 때 어떻게 하는지 다 배워나가면 자산 종류의 계정 과목에 대한 그러니까 자산 종류의 거래를 분개하는 방법을 다 배울 수 있잖아. 그리고 여기는 부채였어. 부채는 자산보다 더 적었지, 그지? 부채의 계정 과목들 요거 다 공부하면 부채에 대한 거래들을 다 분개할 수 있는 거잖아. 그리고 자본에는 몇 개 없었네. 나중에 주식회사, 개인회사 자본이 있는데 주식회사 자본은 2학년 가서 배울 거고요. 1학년 때는 자본금, 인출금 요것만 배우면 되니까. 그 다음에 손익계산서에는 수익 비용으로 구성되어 있지? 수익에는 요렇게 비용이 엄청 많았죠. 비용에는 요렇게 이 계정 과목들 각각을 어떻게 회계 처리하는지 이미 우리가 몇 가지는 알고 있잖아, 그지? 그걸 연습하면 된다는 소리야. 그러면 이제부터는 이렇게 진도를 나가야 되겠네. 쌤 찍으면서 하고 있어요. 괜찮아. 미세먼지도 없는데 뭐 분필 정도는 먹어주지 뭐. 배도 고픈데 내가 다 먹어주리라. 코로나는 들어오지 말고. 그 많은 계정 과목들을 다 공부해야 되는데 다 공부하는데 그 계정 과목들을 막 순서 없이 하기 힘들잖아. 그래서 순서별로 공부할 거야. 그래서 만들어 놓은 표가 바로 어디 있을까? 이것도 아니야. 왜 이렇게 못 찾겠지 오늘? 역시 오늘 컨디션이 좋지 않아. 그렇다고 코로나 컨디션은 아니고요. 계정 과목 풀 버전 묻고보기 쉬운 말로 기본. 이거다. 이거. 너희들한테 사전으로 이 프린트를 줬는지 안 줬는지 기억이 나지 않는데 교과서에 돼 있어요. 여기 있는 것들이 우리가 고등학교에서 알아야 되는 계정 과목 그 이상이거든요. 여기 다 알지 않아도 돼요. 이 정도밖에 안 돼요, 자산에. 이렇게 계정 과목들이 있는데 이걸 그냥 한 번에 다 외우면 힘들잖아. 그래서 성격이 좀 비슷한 것끼리 묶어놨어요. 이렇게 분류를 해놨어. 이렇게 자산도 이거 다 자산 계정 과목으로 외웠는데 자산도 특징이 있어. 요런 자산. 그 안에 남아서 요런 자산. 이렇게 분류를 해서 외우면 좀 쉽지 않을까? 담임 선생님이 너네 외울 때 처음에 그냥 각각 아무나 보고 배우면 힘드니까 번호 순서대로 가나다 순으로 상담해서 외우기도 하고 또는 뭐 어느 학교 출신 이렇게 외우기도 하고 또는 머리 긴 애들 짧은 애들 뭐 이렇게 외우기도 하고 뭐 그렇게 하는 것처럼 이 많은 자산 종류들을 좀 나누어서 공부하려고 해요. 자산은 되게 많죠. 그래서 자산이 아마 1학기 정도의 시험 범위가 될 거고 부채도 보세요. 부채도 이런 부채들이 있는데 두 가지로 나누어서 배울 거예요. 특징에 따라서. 그러면 좀 더 공부하기 좋으니까. 그 다음에 자본은 이 많은 것들은 2학년 때 배울 거니까 안 해도 되겠고 2, 3학년 때. 개인계획 자본이 요거 두 개밖에 없네요. 자본은 간단하고. 수익도 보면 두 가지 나눴어요. 영업수익이냐 영업외수익이냐. 비용도 크게 영업비용이냐 영업외비용이냐 이렇게 두 가지로 나누어서 볼 건데 이렇게 분류해서 배우려고 해요. 이 계정 과목들을 한 개씩 다 배우면 진도가 끝난다고 하시겠죠. 지금은 자산부터 배울 거예요. 그래서 이번 시간의 진도는 자산의 분류가 된다는 거죠. 자, 여러분 프린트 없겠지만 오늘은 이 프린트 한 장 배울 건데 자산의 분류를 설명해 놨으니까 이 자산의 분류를 한번 쌤하고 지금부터 볼까 해요. 선생님 몇 분 지났어요? 15분이요. 그러면 조금 쉬었다가 할까 얘들아? 조금 쉬었다 하자.